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JVM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네, JVM 대표적인 약국 뭐라 그래야 돼? 약 봉투 같은 걸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된 매출로 부진했으나 방향성은 그대로란 제목입니다.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7.8%, 영업이익은 플러스 2.4%, 영업이익률은 15.8%로 발표했다.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실적을 기록했다. 예상 대비 부진한 실적의 주요 원인은 지난 3분기 조제 시스템 수출의 인식 시점 지연에 기인한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수출 국가들의 긴 휴가 시즌이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 대비 조제 시스템 매출의 인식 시점이 대거 4분기로 이연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주가는 3분기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 매출 인식 지연에 기인한 것일 뿐 방향성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 4분기 예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11.7%, 영업이익은 플러스 46.9%, 영업이익률은 20.0%로 추정된다. 4분기 실적에는 3분기 주요 수출 국가들의 휴가 시즌에 따른 인식 시점이 이연된 조제 시스템 수출 매출이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2024년도에는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견조한 내수시장 성장 속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주요 유럽 시장 침투 가속화, 최근 공개된 차세대 약국 자동화 시스템인 매니스 출시 효과 등을 바탕으로 제조 시스템 해외 매출 고성장이 기대된다. 조제 시스템 수출 비중 확대는 전사 영업 레버리지 극대화로 이어지는 만큼 수익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이제 사자성어로 그런 말 했잖아요. 조삼모사. 예, 조삼모사. 최근에 정치권에도 그런 말이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튼 조삼모사가 뭡니까? 예, 온숭이한테 아침에 사과를 3개 줄까? 아침에 사과를 3개 주고 저녁에 사과를 4개 주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은 아침에 사과를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조금 빨리, 그러니까 원래 인식된 시점보다 약간 늦어진 것 뿐입니다. 자, 3분기에 실적이 반영돼야 될 게 4분기로 이연됐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3분기에 실적이 악화되어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3분기에 실적이 돼야 할 그 실적이 아예 무산이 됐다. 그러면 악재겠죠, 당연히. 실적이 예를 들면 수주를 받았던 게 중간에 취소됐다. 그러면 당연히 악재죠. 그런데 실적이 3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게 4분기로 이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로 발생된 게 아니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휴가가 길어지면서 그 휴가로 인해서 3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4분기로 이연된 것 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침에 사과 3개나 아침에 사과 저녁 4개나 아침 4개 저녁 3개나 똑같은 거예요. 3개나 4개나 4개나 3개나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실적인데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분기 그것 때문에 너무 떨어졌다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겠지만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다? 4분기에는 실적이 기존에 들어와야 될 실적에다가 3분기에서 이연된 실적까지 들어가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어떻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보시면 하락 추세는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하락 추세 돌파를 언제 시도했었냐면은 이때 한번 잠깐 시도를 했었다가 실패했고요. 두 번째 시도했다가 실패. 자, 세 번째 시도의 실패. 이번에 네 번째 시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락 추세 돌파를 시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구름대 같은 경우는 26,800원에서 29,000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물대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32,300원에서 34,600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25,800원, 2차 지지대는 24,000원 되어 있고요. 1차 저항대는 29,000원, 2차 저항대는 34,0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외국인 한 달 동안 44,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조금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파는 기조이고 기관 한 달 동안 195,000주를 팔았는데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투는 현재 트레이딩. 자, 보험 현재 좀 팔고 있죠? 투시는 사고 있고요. 연기금은 팔고 사모펀드는 트레이딩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에서는 현재 투신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 종목을 좀 사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 3.29%,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양호한 편입니다.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3%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물론 2%대, 1%대, 0%대로 갈수록 순차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 돼 있죠. 안정적인 게 좋은 겁니다.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뭐다? 바로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의 최대 주주는 한미사이언스가 39.1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타 개인들 같은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대 주주를 보는 이유는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사는 39%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차원에서는 최대 지분율은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회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국, 병원이나 약국 쪽에 관련돼 가지고 약 관련된 이제 약을 하면은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약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밑에 이제 그 툴 같은 데 놓고 툴에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봉지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약을 하나씩 놓고 그다음에 위에다 다시 얹고 그다음 꾹 누르잖아요. 그리고 봉투를 딱 만들잖아요. 그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에는 약을 뚝 놔두면 알아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작년에 1,400억 원대에서 올해 1,570억 원, 내년에 1,760억 원까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0억 원대에서 올해 285억 원대, 내년에 350억 원대. 역시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올해 보게 되면 대략 한 20%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8억 원, 올해 227억 원, 내년에 276억 원까지 역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3분기에 작년에 57억 원, 영업이익에서 올해 58억 원입니다. 자, 작년 대비 1억 원이지만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고 있느냐? 예상 컨센서스 대비 안 좋다. 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당히 밑에 놓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 해요. 주가는 올라가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떠냐? 컨센서스 쫙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보다 떨어진다 해서 주가를 막 눌러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처럼 해야 되면 미국처럼 컨센서스 상당히 밑으로 내려놔야 돼요. 밑으로 내려놔야만이 작년보다 실적이 잘 나왔으면 잘 나왔구나 땡큐 뭐 그러는데 미국은 그런 식이에요. 미국은 작년보다 영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 해서 주가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쫙 위에다 올려놔요. 아주 실적이 잘 나온 것처럼 예상을 해놓는단 말이죠. 본인들이 그걸 못 맞췄어요. 본인들이 못 맞춰놓고 이 회사는 실적이 안 나왔네. 그래가지고 후드를 까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틀렸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예상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본인들이 예상을
저기 높게 올려놓고 예상보다 안 나왔네? 아, 이 종목 안 좋다. 그렇게 또 레포트를 냅니다. 물론 이제 그 예상 컨센서스를 내놓는 측하고 증권사의 이제 애널리스트하고는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같은 기관이에요. 본인들이 예상해 놓은 걸 본인들이 틀려놓고 그랬으면서 주가는 이 종목은 예상보다 안 나왔다. 막 뭐라 합니다. 웃긴 거예요. 예상한 대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상한 사람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예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상을 잘못했으면 심할서를 받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야, 너 다른 데로 가. 너 지금 컨센서스 잡지 마. 다른 사람 와가지고 컨센서스 잡는, 그러니까 시장 실적하고 실제로 나온 거하고 예상 컨센서스 어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안 맞는다. 그러면 예상을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이 회사가 뭔 잘못입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1억 원이지만. 그런데 예상치보다 못 나왔다. 그래가지고 주가를 후드려 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이없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예상을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 예상하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네가 실력이 없으니까 네가 못 맞춘 거 아니냐. 네가 못 맞췄으니까 네 다른 데로 가. 잘 맞춘 사람을 골라가지고 다시 안 치는 거죠. 그게 정상인데 본인들이 예상해놓고 본인도 못 맞추니까 막 리포트는 그런 내용인데 예상보다 못 나왔다. 어이가 없는 거죠. 작년보다 실적은 1억 원이지만 잘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부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억 원, 올해 86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75억, 내년에 80억 원, 2분기 올해 66억, 내년에 83억 원. 그러니까 뭐 예상치는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예상을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본인들이 그걸 잘못해놓고 나중에 리포트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요.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46%, 유보율은 2,9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19.8%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은 거의 3배 가까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2,290원, BPS는 18,550원이 되겠습니다. 자, 2,300원 기준으로 볼게요. 2,300원이면 23,000원이면 PR 10배입니다. 그럼 현재는 PR 한 11배, 12배 수준이에요. 그러면 적정주가 수준 얼마냐? 적정주가 수준 한 15배에서 한 20배.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배, 20배인데 현재는 PR 한 12배, 뭐 13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곱하기 한 20배 한번 해볼까요? 적정주가의 상단 2,300원에 곱하기 20배 해보십시오. 그러면 46,000원. 46,000원이 적정주가의 상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46,000원 그 사이가 적정주가 구간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위에야 되는 거죠. PR 15배면은 15배는 얼마냐? 야, 2,300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300원 곱하기 15배. 자, 34,500원입니다. 34,500원이 적정주가의 하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적정주가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자, 기업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개요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조제관리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약국에서 약을 만드는 그 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5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에서 39.61%,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제관리 관련된 시스템과 소모품에서 거의 한 9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2006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튼튼했었죠. 재무적으로 부채비율 46%, 유보율 2,9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해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한 적도 최근에 없습니다.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매물도 없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자, 유럽의 자회사였나 보네요. 병원, 약국, 자동화 시스템 판매하는 회사. 아까 자, 리포트 내용은 나왔었죠. 관련돼 가지고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이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꾸준히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그냥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열을 냈더니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네요. 자, JVM 오늘 종가 26,750원입니다. 수급전은 기관이 핸들링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이 29.5% 성장할 거 예상되는데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 내용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멘텀으로 아까 그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로봇팔을 적용한 자동 조제기인 매니스의 네덜란드 제약업체 초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무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2022년 로봇팔 적용으로 100% 자동화에 성공한 개발을 완료했으며 네덜란드 제약 유통시장의 주요 업체인 브로카세프의 초도 공급을 시작했다. 브로카세프는 매니스의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던 기업으로서 장비의 성능과 신뢰도가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판단해 초기 계획보다 빨리 장비 적용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내용에다가 이연된 실적이 4분기에는 반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하고 관련된 네덜란드 쪽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쪽에서는 3분기 떴게 4분기 실적이 이연돼서 실적이 반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0.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52.1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26,000원, 하단은 23,900원입니다. 저항대는 29,000원, 지지대는 24,000원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어 있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는 추세의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JVM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의 마이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